단종의 눈물이 흐르는 곳, 영월 청령포를 찾아서 최근 영화 왕과사는 남자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강원도 영월. 조선제육대 임금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다.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보리라 마음먹었던 그곳을 향해 드디어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여정의 동반자는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 새벽을 가르는 여정의 시작.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6시 30분.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851번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율량동에서 407번으로 환승하려 오근장역에서 7시 44분 출발하는 무궁화 열차에 올랐다. 증평과 음성을 지나며 기차는 거침없이 내달려 제천역에서 9시 31분 태백선 열차로 갈아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눈에 담으며 30분 남짓 달렸을까? 10시 4분 드디어 영월역에 닿았다. 강물이 가둔 섬, 청령포. 영월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청령포로 향했다. 청령포는 영월군 남면 광천리에 위치한 단종의 유배지다. 서쪽으로는 험준한 암벽인 유육봉이 솟아있고 나머지 3면은 서강 남한강 상류의 휘감아 돌고 있어 마치 섬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천혜의 오지이자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으리다. 굽이쳐 흐르는 서강은 사행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0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매표소에서 경로우대 할인을 받아 탑승권을 끊고 선착장으로 향했다. 이미 수많은 인파가 서강을 건너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왕과사는 영월이라는 팜플렛을 하나 들고 잠시 대기하다 나룻배에 올랐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짧은 승선이었지만 그 옛날 단종이 느꼈을 꼬립감과 절망감이 전해지는 듯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과 타려는 사람들이 자갈길 위에서 교차하며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어린 임금의 숨결이 머문 곳, 단종호소 앞으로 향했다.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초가집이었다. 아마도 단종을 모시던 궁녀나 관노들이 머물던 행랑채였으리라. 그들의 거칠었던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단종이 머물던 본채. 단종호소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고 한다. 어소 마당에는 단묘제본 부시유지비가 세워져 있다. 마침 해설사님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잠시 발길을 멈추고 경청했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그를 향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해설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수천 그루 소나무가 전하는 슬픈 이야기. 청령포 송림은 단종호소를 나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소량기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는 어린 임금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특히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소나무가 있었으니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음송이다. 나이가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소나무는 높이가 30m에 달하며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할 때 이 나무 줄기에 걸터 앉아 쉬었다고 전해진다. 관음송이라는 이름은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고 그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응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한양을 향한 그리움. 망향탑과 노산대, 청령포 뒷산 유육봉과 노산대 사이. 칭암절벽 위에 돌탑 하나가 세워져 있다. 바로 망향탑이다.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송씨를 그리워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막도를 주워 쌓아 올렸다고 전해진다. 단종이 남긴 유일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애틋하게 다가왔다. 망향탑 전망대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았다. 굽이치는 서강과 험준한 산들이 만들어내는 절경 속에서도 어린 임금의 슬픔은 지워지지 않는 듯했다. 망향탑에서 내려와 노산대로 향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해질 무렵이면 이곳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한다. 그가 느꼈을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강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다. 가던 길을 되돌아 삼거리에서 노산대로 다시 올라갔다. 반대쪽으로 돌아서 내려왔다. 금표비와 시석, 그리고 마지막 걸음 내려오는 길에 금표비를 둘러보았다. 금표비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이곳 청령포에 있는 금표비는 단종 사후 269년이 지난 영조 2년 1726흥 단종 유배지의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이 금표비 덕분에
청령포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불창한 청령포 수림지내를 걷다 보니 단종의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을 글로 표현한 시석들이 발길을 붙잡았다. 시석 하나하나에 담긴 어린 임금의 한숨과 눈물이 가슴에 와닿았다. 자갈길 위에 쌓아놓은 돌탑을 지나 나룻배 선착장으로 향했다. 탑승 순서를 기다리며 잠시 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그날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다.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와 청령포 안내판 앞에서 가볍게 인증사진을 남기고 청령포를 뒤로 한 채 서서히 발길을 돌렸다. 영월 서부시장과 미탄집, 그리고 소박한 점심, 네이버 지도를 펼쳐들고 영월 소방서와 영월 도서관을 지나 낯선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7.4km 남짓한 거리였지만 어린 임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걸음이었다. 영월 서부시장에 도착하여 나 홀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집을 검색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바로 미탄집이었다. 식당이라기보다는 시장 골목 난전에 자리 잡은 소박한 곳이었다. 올챙이 국수와 메밀전병, 배추전부찜으로 점심을 맛있게 해결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한 끼였다. 단종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곳, 관풍원과 금강정은 점심 식사 후 단종이 장마를 피해 잠시 머물다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관풍원을 향했다. 관풍원과 자경루를 둘러보며 어린 임금의 비극적인 최후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1457년 금성대군의 복위시도가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다. 단종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이곳 관풍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동강에 버려진 그의 시신은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몰래 수습하여 현재의 장릉 자리에 암장했다. 어몽도의 충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린 임금의 마지막 안식처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여행을 마무리하며 영월역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영월대교를 건너 영월역으로 향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바닥을 드러내 걱정하던 찰나 다행히 영월역 근처에서 역전 충전소를 발견했다. 무료로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곳이었기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여행자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단종의 눈물이 흐르는 곳, 영월 청령포. 비록 비극적인 역사 속 현장이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울창한 소나무 숲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닳게 받겠다는 신념으로 어린 임금의 마지막 예우를 다한 진정한 충신으로 우리는 어몽도를 기억할 것이다.